벼가 잘 익었네. 벼가 잘 익었어. 이 벼는 한 달 안에, 추석 안에 수확한다고 하던데 잘 익어간다. 이제 물도 완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을 말리는 거예요. 바닥도 말리고 쌀도 말리고 다 말리네. 그렇게 하면 노랗게 변하죠.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거야. 지금 쌀값이 좀 비싸다 하니까 조금 일찍 수확하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내놔봐야 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수확하면은 뭔가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란가. 비가 살살 내리는데. 가자, 사티. 완전 가을 날씨인데 비가 살살 오고 이러니까, 햇빛이 안 뜨니까 완전 가을 서늘하다. 바람도 실실 불고 이슬비가 내리고, 이슬비 같은 게 솔솔솔 내리네. 오후에는 계속 비가 오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12시쯤 돼서 나와가지고 11시 반 나와가지고 일단 산책을 끝내놨고, 두 번째 산책하고 밤에 또 한번 나오고. 아휴, 또 하루하루 다르게 빛깔이 형광색 형광색 빛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다. 한 일주일만 있으면 많이 형광색으로 변하겠는데, 이 색깔이, 나는 벼 중에서 이 색깔이 제일 예뻐. 형광색, 우리 옛날에 쓰는 그 형광펜 있잖아. 형광펜 색깔이 나온다니까. 온 들판이 형광빛 물들고, 그 유지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바람을 탁 타가지고 물결 무늬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진짜 멋있어. 바람 팍 불면서 물결 모양이 생기면. 근데 요즘에는 이게 벼가 짧아져가지고 그런 물결이 잘 안 보여. 바람이 불어도 그냥 빳빳하게 서 있는다고. 벼 길이 자체가 한 반밖에,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 반보다 조금 길고 잘 안 쓰러지고 물결 무늬도 없고. 좋다. 서늘하게. 진짜 풀 뽑기도 참 좋은 날인데, 나무 심기도 딱 좋은 날이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는, 일할 컨디션이 아니래. 그래도 산책은 해야 된다. 일은 못해도 산책은 해야 되는 운명. 쓰러지는 한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지. 산책할 만큼의 기운은 있어야지. 남겨놔야 돼. 진돗개를 키우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항상 영상으로 보면 좋은 것만 보고 이러니까 누구나 즐겁게 키우면 즐겁고 뭐 행복하고 뭐 다 될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고 뭐 여행도 잘 못 가니고
제약이 많아요. 아주. 가자 바다로 가자. 이 벼는 진짜 짧네. 한 40cm도 안 되겠는데, 극단적으로 짧은 건 했더니 얼마나 짧아질까 다음에는. 얘들은 절대로 안 쓰러지겠다. 야. 진짜 무릎팍도 밖에 안 오겠네. 벼 길이가. 이래 되면 볏짚이 많이 안 나오죠. 요즘에는 볏짚도 좀 잘 사용하면 좋은데. 얘도 많이 형광빛 뗐다. 얘는 형광색을 넘어서 이제 누렇게 변해가는 건데, 얘가 완전 형광빛이다. 형광빛이 좀 빨리 일어나네. 나는 한 9월 말쯤 돼야 오는 줄 알았더만 9월 중순쯤 되면은 다 형광빛이 되나 보네. 이것도 기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변할 수가 있어요. 너무 더운 날이 많이 길어지니까. 가자. 이 색깔이 제일 예쁠 때다. 진짜 예쁘다. 색깔 완전 형광빛이다니까 이게. 이거 실물로 봐야 되는데, 실물로 보면 빛이 난다 진짜. 벼에서 형광빛이 쫙 나요. 주위가 환해지는 것 같아. 안돼. 정말 그날에 내 어린애 아들이 그 중에 그러고 저기 전라북도 이쪽에, 충청도 이쪽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농작물 피해가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농사가 진짜 계속 정성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근데 한순간에 끝나뿐다니까 이게. 잘못 기워서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경작하는 기간 동안 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한 번도 오차가 없어야 돼. 그래야 수확이 되는 거야. 농작물이라는 건. 한 번 오차가 탁 나면은 다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엄청 크죠. 그게. 그런데 원래 위험 요소가 크면은 소득도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원래 원칙인데 소득도 낮아.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도 힘들지만 내가 해보니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위험 요소라기보다 위험 프로스테지가 엄청 높은 거야.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은 성공했을 때 성공에 대한 보답이 커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맞잖아 원래는 모든 게. 근데 너무 낮아. 그 보니까 하우스 이제 해가지고 추석 앞두고 이제 출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전부 다. 얼마나 노력했겠노 생각해보면. 농약 봄부터 해가지고 땅 만들어 뭐 그 설치 다 해 뭐 약 뿌려 뭐 풀 뽑아 약은 수시로 뿌려야 되고 농약은 비료 뭐 비료 영양제 그 한순간도 그런 걸 놓치지 않고 다 해야 된다고 그걸 상품으로 내려면은. 그런데 다 됐어. 초반에 무슨 문제 가지고 그래 되면은 뭐라 하지만 지가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정성들이었는데 한순간에 거의 쓰러지면 뭐 사람 완전히 미쳐버린다니까.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돈을 뭐 한 1,000만 원 잃어먹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완전히 자기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라. 자기 존재감을 갖다가 상실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타격감을 받는다고. 그거는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하고 그 뭐지 도둑놈도 있잖아. 수확하기 전에 며칠 전에 막 포도를 막 다 따가왔다던데 그것도 비슷해요. 포도를 따가지고 한 500만원치 훔쳐갔다. 500만원을 잃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게 헛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타격이 크다고. 돈 500만원 도둑맞은 거하고 다르다니까 느낌이. 그게 농산물이 그렇다니까.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그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니까. 일단 농산물들은. 하여튼 가자. 비 온다. 비 많이 온다. 비 많이 온다. 메론 이런 거는 메론 밭에 그 물이 들어가지고 다 버렸다더라고. 메론 내가 알기로는 메론은 더 정성 들여서 키워야 된다고. 뭔가 상품 가치가 나오려면은 메론은 얼마나 그랬는데 그 물에 잠겨가지고. 그리고 콩 하신 분들도 콩이 물에 잠겨버리면 이제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콩을 하다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콩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 평씩 몇만 평씩 하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 들이부으면 오늘 한 해 농사 망하는 거지. 그 정도 하면 한 1억 2억 손해될 걸.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콩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은 1억 넘게 나온다니까. 진짜 너무 집중호우다. 너무 집중호우. 요즘에는 그 뭐 1시간에 100을 넘어가지고 1시간에 150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시간에 150 내리면 얼마나 많이 내려야 되는 거냐. 100 내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 근데 1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리는 거거든. 150 이러면은 완전 초토화 돼버리는 거지. 그거를 대부분의 도시 이런 사람들은 잘 체감을 못 할 건데. 이게 농사 짓는 게 이제 기후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완전히 힘들어. 깊이 산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후 변화에 그 농작물 키우는 게 힘들어지는 게 지금 최고가 아니고 최저란 말이야. 지금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지.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나. 기후가 자꾸 좋아지진 않을까.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게 폭우보다도 가뭄이라. 가뭄이 지금 강릉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에 나타날 수 있다니까. 가뭄. 그러면 이제 먹는 물, 씻는 물 이런 거는 뭐 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농작물 키우는 물은 안 나오는 거지. 농작물 키우는 데는 물이 많이 들어간다.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 물로 키우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벼는 수경재배예요. 수경. 물로 키우는 게 물밭에서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게거든. 물 베이스로. 물이 없으면 안 돼. 쌀은 가뭄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갈수록 이제 가뭄 국가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 이해가 잘 되었던 이유가, 벼가 잘 됐던 이유가 장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물을 딱 모아놨다가 이제 수확할 때까지 계속 조금씩 내보내는 그런 구조의 농업이거든요. 이제 그건 장마가 없어졌잖아. 작년부터 장마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올해는 비가 한 개도 안 내렸어. 강릉도 장마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 장마 때 빗물을 모아놨어야 되는데 장마가 계속 그렇게 되니까 지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모아놔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겠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또 사람은 살 수가 없어. 물 옆에 사는 거니까. 완전히 이제 가뭄의 시대가 오면 생각하기도 싫다. 씻지도 못한다니까. 더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씻는 물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데 수돗물 틀었는데 수돗물이 안 나와. 얼마나 깝깝하겠노. 강릉 사람들 얼마나 깝깝하겠노. 지금 씻지도 못해 마음대로. 그게 이제 어떨 때 느껴볼 수 있냐면은 배낭여행 하면은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 찾아다닌다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호텔 배낭여행 해가지고 호텔 들어가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진짜로 백패킹 같은 거 텐트 치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배낭여행. 그걸 한 달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물이 나오는 데로 가게 돼 있다니까. 물이 최우선이라 무조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행인 게 찜질방 같은 게 잘 돼 있어. 한때 지금도 유행하고 있겠는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나라 거의 한 번의 유행을 겪었잖아. 그때 이제 하면 조금만 피곤하면 이제 찜질방 가는 거야. 찜질방 가면 잠도 해결되고 목욕도 해결되고 좀 더운데 좀 큰 데 가면 먹는 것도 되고 빨래도 되고 어마어마한 거 다 됐거든. 그래야 된다니까. 평상시에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려면은 항상 공중 화장실 있는데 이런데 근데 물이 나오니까 조금 깨끗하고 이런데 큰데 가면 공중 화장실 같은 데 있잖아. 그 옆에 이제 숙소를 정하는 거지. 텐트를 몰래 치고
하여튼 물이 물 옆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한번 빽빽경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도 보면은 고대의 사람들이 다 물가에 살았잖아. 강가 이런데 지금도 그걸 다 발전된 게 강가지. 강에 둘러싸인 곳에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만큼 물이 중요하지. 작물도 똑같아. 비가 안 오면 작물 안 된다니까. 다 빗물에 의해서 키워진다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참 제일 무서운 일이지, 폭우보다. 비가 그러니까 올 때마다 고맙다. 지금 비 많이 좀 내리고 있거든요. 두루두루. 그래도 아주 고마운 존재라. 그 비를 보면은 식물에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이 지구가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빗물 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물이 내려가가지고 다시 빗물로 내리려면은 한 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환 데가 내려오는 거. 그냥. 지구가 정화해가지고 만들어낸 물이잖아. 옛날에는 물 이거 바다 가지고도 많이 썼어. 지금도 바다가 쓰긴 하는데 옛날만큼 그렇게는 안 쓰지만, 옛날에는 뭐 비 오면 빗물 받아 가지고 다양한 데 사용하고 그랬지. 오늘 여기서 끝.